신천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신천지가 일종의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작전명이 필라테스예요. 근데 왜 필라테스냐면은 이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하고 보고한 명단 바로 폐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드러나면 필라테스 동호회 가입이다. 뭐 이렇게 말하려는 정황이 보이더라고요. 이만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되고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불법인 문제도 있지만은 만약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거는 큰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의 정당성 이런 것도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입당을 하려고 했을 텐데 종교가 왜 이런 짓까지 하나요? 참 종교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주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사업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도들이 좀 희생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꼭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고 이러한 좀 오염된 당원들이 당에서 나가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길을 쓰고 신천지 특검을 반대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따로 하자고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오늘 대통령도 나는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비효율이죠. 왜 그걸 따로 하나요? 같이 수사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미 홍준표 시장이 이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만희한테 직접 들었다. 이만희하고는 이미 2004년에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가 뿌리가 엄청 깊어요. 이게 신천지가 그때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공감하는 거는 이건 진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단죄를 내려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당원에 가입해서 뭔가 이걸로 사실상 딜치고 협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끝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참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02년 이회창 뭐 후보 때부터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2002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거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때 서청원 의원을 신천지가 당대표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페를 만들었는데 청원 사랑에 대거 가입을 해가지고 카페 가입할 때 종교적인 이름 그 닉네임을 쓰지 마라. 시온, 신천지, 세안에 이런 거 쓰지 마라라고 아예 지시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이게 있었고 2004년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한나라당 선거 유세에 신자들을 동원을 했는데 신현욱 소장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구리 상담소 이 소장인데 이분이 옛날 신천주 교도여서 본인이 증언을 한 거예요. 주말에도 계속 교인들 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 2006년에는 서울시장 맹영규 후보로 맹영규 의원이 출판기념회했는데 거기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참석하고 2007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둘이 붙었을 때 10,000명 동원했다. 그때 1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당시에 이명박을 지지하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를 이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그때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그때 바꾼 게 신천지를 새누리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당시에 황길중 씨 이분이 수석 장로였는데 새누리당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주목할 만한 거는 당원들 가입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백 명, 몇천 명 그러다가 2007년에는 10,000명 했다가 이번 대선 2022년 대선 때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맛을 들이고 이제 우리가 믿을 거는 정치 권력밖에 없다. 정치 유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라서 이거는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근데 왜 20대 대선 때 이렇게 목숨을 걸었나 왜 이렇게 활발하게 했나라고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뭐 어제도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경연해서 맞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 못할 것이다 막 분노를 쏟아내는 녹취도 공개가 됐고
당시 신천지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탄, 악마로 이제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원자로 여길 만큼 시각에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만희 교주 최측근 인사가 교주가 윤석열과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말했다. 이런 녹취록도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코로나 전국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만희 교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세를 좀 확장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 전 후보를 대통령을 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정확하고 그게 원한이고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워딩이 나와요. 네. 이만희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감정들 그리고 우리 교세가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민 건데 저는 그냥 사이비는 사이비를 알아본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이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정치인들 일부가 뭐 돈도 양당 다 공이 돈도 받고 그랬지만은 지금 이쪽 완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막 돈 받고 그다음에 아예 당원들 가입하고 이게 아예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정당이 왜 신천지랑 통일교랑 가까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보수는 그런 게 아닌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진짜 장성철 소장님이 목 놓아 얘기하듯이 보수가 환골탈퇴하려면 이번에 진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예.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건 종교의 자유와는 다른 그럼요. 결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 어제 장 소장님이 장미꽃을 들고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어제까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당식장을 격려 방문했어요.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가고 대한과미래 의원들도 찾아가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귀국하자마자 찾아가고 지금 뭐 오늘 오후에는 뭐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간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 대표가 어쨌든 단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장 대표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알현 단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현 단식이다. 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내외 여러 인사들 보수 쪽에 계신 분들 다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위로하잖아요. 이거 위로하지 않으면 이게 나쁜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 받아라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단식을 하지만 결국에는 흔들리는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이 단식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 효과는 1000% 이상 달성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이언킹님이 지금 2월 초에 소장님 2월 초에 지금 바뀐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측한 거는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나왔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유언 어게인을 외쳐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쇄신을 못해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망이 어렵다라는 객관화된 데이터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또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신 믿고 우리 선거 못 치르게 해서 당신 내려와. 이렇게 시나리오가 쭉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지금 단식으로 다 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진두지휘할 거다. 그래서 전 스테로이드제 그거 같아요. 그냥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거. 효과는 되게 좋죠. 근데 그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가 아니라 단절할 때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세력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단절을 해야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당직에 임명을 하고 있어요. 더 성을 더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당내 리더십과 지도력은 확고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당대표 자리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선거를 이겨야지. 선거의 패배에 암울한 전망은 더욱더 짙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스테로이드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운동 펌핑 효과를 운동은 하기 싫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긴급 처방을 한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겨레 칼럼에 황교안 장동혁 평행 이론이라는 걸 썼잖아요. 네. 다시 한번 짧게 소개를 드리면 매우 닮아 있고 앞으로 정치 행보도 비슷할 거다. 두 사람 다 법조인 출신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판사 검사 그리고 두 사람 다 종교의 언어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데 종교의 언어를 정치권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 직후에 이 당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정치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처럼 동원이 됐는데 아스팔트 보수, 강경 보수랑 손을 잡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게 비슷해지는 게 황교안도 단식을 했거든요. 황교안도 8일 동안 단식을 하다가 실려 나갔어요. 근데 오늘 지금 7일째인데. 예, 장동혁 대표도 지금 위기예요. 지금 뭐 더 넘길 수도 있지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비슷한데 황교안도 그때 줄줄이 찾아왔어요. 막 대표님 하면서 막 그래. 이게 진짜 스테로이드제인 게 맞을 때만 반짝이에요. 그다음에 단식 끝나면은 다시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요. 와 진짜 이 평행 이론이 완성되는구나. 근데 이 평행 이론의 완성은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치러야지 평행 이론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2월 위기설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장동혁으로 끝까지 간다. 이게 그냥 자기 실현적 예언이 아니라 대체할 세력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계가 그렇다고 당내 신임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교안으로 장동혁으로 갔다가 폭망하는 걸로 지금 평행 이론이 완성될 것 같아요 지금. 언제 어디님이 단식하는 거 보고 예측에 무릎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고 나서 친한계에서는 이제 공을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언제 와? 안 올 거야? 이 얘기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전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어버렸죠. 다 갔어요. 한동훈 빼놓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뭐 상임 고문들의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 통 크게 지금 당대표 고생하니까 격려해줘라. 가서 안고 보수파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당신 말이야 제명 징계 나온 것도 철회하고 지방선거 때 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치가 다 그런 거야. 이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까지 확인한 것은 절대로 뭐 위로 방문을 안 한다. 그런 방침은 강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가 아니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 좀 화해 제스처로 글을 올렸더니 숙이고 들어오는구나 이런 얘기하고 바로 제명하지 않았냐.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를 좀 그래서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더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품고 이렇게 함께하자는 모습 보였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명하거나 징계를 하게 되면은요 욕먹는 건 장동혁 대표라니까요. 누가 한동훈 대표를 욕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사와 검사들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큰 지도자는요. 통 큰 결단을 통해서 상황을 확 바꿔야 돼요. 상대방을 당황시켜야 내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아유 그 성격이 안 갈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번 가서 위로 방문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간다.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예, 아침에 오전에 들었는데 안 간대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 이론에 따르면은 통 큰 지도자는 아니다 한동훈은.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징계를 낮춰달라고 가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사실 그거랑 무관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징계를 실제 낮출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폭주를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 피해자 서사를 가져가는 게 난데 고생했으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면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저희가 낮춰주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제명당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괜히 빌미를 주지 말자. 형량을 낮춰줄 빌미를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거는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의결을 안 하는 거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건의를 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계속 질질 끌어요. 지방선거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K 발근님은 잔치집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전 대표 측은 안 갈 것 같은데 갈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제명을 의결을 할까요?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질 끌 의견을 수도 계속 있다? 미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유 내가 몸이 아파서 최고위원 못 열어요. 그리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요. 입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시간만큼 그만큼 날짜 입원해야 되는데 그동안 또 최고위원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설 때까지 가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뭐 하냐고요. 빨리 나 징계해줘라고 단식 투쟁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가서 푸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질린다 저는. 누가? 아니 국면 자체가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이거를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지금 이제 9월 말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됐거든요. 이러다가 4달 넘어가겠어요. 5달, 6달, 뭐 반년 넘겠어요. 이게 이렇게 끌 일인가? 아 이게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도 잘못했지만은 이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끌고 있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둘 다 쫌생이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진짜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장동혁은 제 스태프였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듣는 스태프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한때 스태프였지만은 지금은 당 대표인데 진짜 이 두 사람의 자강두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존심 강한 두 바보가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한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장 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대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긴급 후송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묻힐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편지를 거예요. 썼어요. 지금 오후 2시에 긴급의총 열고 이제 단식에 대한 출구 전략 모색한다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내일이 거의 뭐 한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식은 이제 거의 끝나는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후에 단식 끝나고 장동혁, 한동훈 이 두 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단식으로 끝나게 되면은 단식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또 공은 장동혁 대표한테 가는 거예요. 윤건희 부부 결정 선고 나오면 당신 뭐라고 할 거냐. 그리고 통일부 특검을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당신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력으로 숙제를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후 2시에는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청구가 나옵니다. 생중계가 될 텐데 짧게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5년, 10년. 근데 이게 선고 형량보다는 제가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동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도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량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법정 구속을 할까. 그것도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 저 정도로 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면 좀 집에서 자중하고 계시지. 고급 뭐 호텔 가가지고 뭐 사진 보고 휴대폰 보고 고급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이런 모습 찍힌 것들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지고 분노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중하시지.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텔 가서 밥도 못 먹습니까? 호텔 가서 수영도 못 합니까? 때와 시간이 있는 거지. 상황도 있고. 예,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었나 보지. 빵 들어가기 전에. 예, 저는 8년 예상합니다. 징역 8년. 예. 예전에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12.12 내란 때 그때 모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그거를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7년이 나왔어요. 그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예.